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터의 박시장입니다. 2월 5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812.05포인트 1.49% 상승 마감했습니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9,207억, 기관이 2,800억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56.23포인트 0.80%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78억, 기관이 90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내수 부양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수급 모멘텀, 기관도 동시에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달러는 1358.40원, 0.81% 3시 30분 기준 하락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 순매수 등에 하락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전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한신기계, 한전산업, 삼광밴드, 태광,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전일 언론에 따르면 틴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전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종 계약에 앞서 4일 오전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지난달 6일 브루노 지방법원이 내린 양측 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2 원자력발전사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발목을 잡던 체코 법원의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이 무효가 되자 즉시 양측이 서명을 진행하면서 계약의 후유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UAE 바카라 원전 이후 16년 만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남북 경업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JST, 일신석재, 좋은사람들, 인디에프, 신원, 난강토건, 코데즈 콤바인 등이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일 국회에서 약식으로 열린 취임 선서에서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히 안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의 군사력, 여기에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21대 대통령 선거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한국에서 지난해에 12.3 비상겸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면서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AI 서비스 제공에 유리한 환경 분석 소식이 나오면서 인터넷 대표주 카카오, 네이버가 상승하였습니다. KB증권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탐색, 쇼핑, 금융, 플레이스, 콘텐츠, 음악, 게임, 미디어, 스토리 등 이런 콘텐츠, 클라우드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해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과 락인 효과를 바탕으로 AI 서비스 제공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는 어미 변화, 조사, 띄어쓰기 등 구조적으로 자연어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이 한국 시장 진출 초반에 한국 시장에 안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점유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토종 플랫폼 업체들이 AI 서비스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카카오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오픈 AI의 고급형 AI 모델과 결합해 우수한 추론 능력과 자율성을 보유한 한국형 슈퍼 AI 에이전트 플랫폼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AI를 활용한 광고 지면 최적화가 진행되면서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등 주요 사업 부문의 견조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 2분기부터 1분기에서 올해 1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커머스 부분이 주도하는 펀더멘털 개선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애플과 반도체용 유리기판 공급 협의 소식이 나오면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였습니다. 한빛레이저, 램테크놀로지, 삼성전기, YC캠, PIE, 필옵티스, 캠트로닉스, SKC 등 유리기판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전일 삼성전기가 애플과 반도체용 글라스 기판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양측은 아직 초기 단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애플이 대면적 패키지 솔루션인 글라스 기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프로덕함과 함께 AI 서버용 주문형 반도체를 개발 중이고, 내년 출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고성능 패키지 기술인 글라스 기판 채택 여부를 두고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10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예정 소식이 나오면서 전력 설비 종목들이 상승하였습니다. 한전산업, LS, 보성파워텍, G2파워, 세명전기, HD현대일렉트릭, 그와 PHC, 대한전선 등 전력 설비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은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100억 달러 약 13조 6천억을 투자해 신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마존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생성형 AI는 첨단 클라우드 인프라와 컴퓨팅 성능에 대한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고, 우리의 투자는 노스캐롤라이나 아마존 앱 서비스 데이터 센터를 통해 AI의 미래를 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조지아주에 최소 110억 달러를 투자해 신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지 5개월 만이고, 아마존은 올해 자본 지출로 최대 1,000억 달러를 책정한 바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AI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이 신한카드 애플페이 약관을 승인하면서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였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나이스, NHN, KCP 등 애플페이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신한카드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애플페이 관련 약관 심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어깨 2인 신한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약관 승인 이후에는 결제 단말기 안전성을 점검하는 보안성 심의 절차가 뒤따르며, 보안성 심의는 카드사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결제 단말기의 보안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한카드는 기존 애플페이 이용 NFC 달말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KB국민카드도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약관 심사를 감독원에 신청한 상태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기대감에 세종시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계룡건설, 캠트로닉스, 유라테크, 자연광경 등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속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세종 진짜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세종 관련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다른 후보와는 달리 유일하게 공약집에 넣으면서 행정수도 세종 진짜 완성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댁은 5대 공약이 완전한 행정수도로의 완성, 세종과 충청 연결 CTX 등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 주거, 문화가 융합된 기업 혁신 허브 조성, 청년,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세종, 공공인프라 구축 통한 미래 행정수도 기반 강화 등이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용산 청와대 세종을 잇는 단계적 이전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 중기적으로는 청와대 복귀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터를 잡아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고, 현재 행정기능의 분산이 이루어진 세종시에는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의 첫 닫기 작업은 이미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자녀 가구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추진 소식에 출산 장려 엔젤 산업 정책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에르코스, 꿈비, 아가방 컴퍼니, 캐리소프트,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등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산업 테마가 상승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다자녀 가구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일 이를 구체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따라 소득 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에서 20%포인트 상향하고 공제 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에서 200만 원을 인상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정책 수혜감에 풍력 에너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유니슨, 대명에너지, 포스코홀딩스, LS, 대창솔루션, 태웅, 동국산업, CS 윈드, SK오션플랫 등 풍력 에너지가 상승했습니다. DS투자증권은 재생에너지에 친화적인 민주당이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프레임으로 기후공약에 힘을 싣고 있는데 태양광보다는 해상풍력의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2024년 기준 태양광 누적 보급 설비 용량 28.2GW인 반면 풍력은 2.3GW에 불과하다며 해상풍력은 이제 320.6MW입니다. 국내 해상풍력은 터빈, 타워, 베어링, 하부 구조물, 케이블, 설치선까지 전 밸류체인이 보유하고 있어 공급망 활용도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누적 보급 설비 규모 차이가 태양광 대비 절대적으로 낮은 만큼 해상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나올 것으로 전망하며 SK오션플랜트, 대명에너지 수혜 강도가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언론을 통해 6월 1일과 3일 부산 백스코에서 올해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 소식이 거래에 57조 육박 소식에 CDBC 프로젝트 한강수의 기대감에 카페 금융자동화기기 디지털 화폐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최근은 1분기가 빠졌네요. 1분기 국내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서 KCT, 프론기스, 프리엠스 등 화폐 디지털 화폐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에 거래된 USDT, USDC, USDS 등 3종의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 거래 대금이 총 56조 9,537억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USDT, USDC, USDS 등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거래 동향을 주시하는 동시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DBC와 연계한 토큰으로 변환한 뒤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제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지할 수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거래가 손쉬운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한 바 있고 이 총재는 앞서 같은 달 26일 티보시 애덤스 국제금융협회 사장 방안을 계기로 6대 시중은행장과 만나 CDBC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역대 최대 증액 사이클 시작 분석에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SM, 큐브엔터,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JYP, ENT 등 엔터테인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해서 역대 최대 증액 사이클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면서 과거 하나은행 완화시 매번 주가가 상승했는데 핵심 남자 IP 제대 전후로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는 이 두 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있는 가운데 BTS와 블랙핑크의 완전체로 2024년 대비 향후 2년간 140% 내의 역대 최대 증액 사이클도 동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개 분기 연속 산업 내 MD 전략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린 실적 서프라이즈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 중장기적 변화 분석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생명, 미래셋생명, 동양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이 상승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보험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며 이는 최근 보험업종 주가 상승을 실명하는 요인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구조적 변화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 내 보험업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이고 보험가입자 권리보장,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중 보험가입자 권리보장 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옵션 도입은 손해보험사에게 긍정적 이슈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손 의료교육과 더불어 중장기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 아울러 피급여 관리 완화와 주주 환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 5월 달에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급감하면서 조선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HD현대미포,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테마가 하락했습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 시황 전문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166만 CGT 71척으로 전월 460만 CGT 대비 64% 급감했습니다. 이는 전년동월 360만 CGT보다 55% 감소한 수치이고 국가별 수주 실적을 보면 중국이 64만 CGT 42척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했고 프랑스는 54만 CGT를 기록해 이례적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24만 CGT 8척으로 점유율을 15% 기록하며 3위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최근 조선업종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매도세가 출현했던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민의 스탁 전화번호는 10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됐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한 주 마무리하는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